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데이터베이스 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두 번째 기획을 한 게 그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3과목 데이터베이스가 4개의 챕터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SQL 응용이 먼저고, 그 다음에 파트 2가, 그러니까 파트라는 섹션 1이 SQL 응용, 섹션 2가 SQL 활용, 섹션 3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논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리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순서를 왜 섞어서 진행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강의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여기하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을 살짝 얹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요거를 나갔던 거고요. 여기 누리적 데이터베이스 조금 어려웠죠, 그죠? 근데 오늘 하게 되는 거는 좀 더 어려워요. 좀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전체 20문제가 나오는 거에서 사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는 세 문제, 많으면 세 문제에서 네 문제밖에 안 나와요. 얘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비중도는 낮죠. 비중도는 낮은데 꼭 나오는 것들이 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핵심 요약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린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문제, 빈출도에 해당되는 문제를 가지고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 과목은 결국에는 이 과목의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관이 되고요. 이 과목. 그다음에 5과목의 정보 보호 보안 이쪽의 데이터베이스하고도 약간의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연관되어진 부분들, 특히나 이 과목의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빈출도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빈출도는,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문제의 빈출도라기보다는 요 섹션에 해당되는 거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세, 네 문제 중에서 나올 만한 부분을 다시 빈출도를 잡은 것이지, 전체 20문제에 대한 빈출도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각각이 한 세네 문제 나오는 거에서 지금 빈출도를 상중하로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하는 내용들은 교재에 표시해 놨습니다. 교재 표시해 놨고 이 문제가 어느 회차에 나왔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나레이션 자체가 우리가 물리적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 놨는지, 저장해 놓은 위치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인덱스가 되어야 빠르게 찾아오지 않겠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논리적인 거는 오히려 뼈대를 담고 그 뼈대를 세워 놓은 거에다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뭔가 색인 또는 다른 말로 제가 이제 말을 만들어 놨을 때 근육을 붙인다, 성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검색을 할 때에도 뱅글뱅글 우리가 돌고 있는 시간이 많으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뱅글뱅글 도는 시간을 덜 하게 하려면 색인이라고 하는 인덱스 방식을 넣어서 물리적 설계를 좀 잘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성격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얘가. 그래서 또다시 얘기하지만 파티셔닝, 그 다음에 인덱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규화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때는 여기서는 물리 쪽에서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오히려 반정교화를 통해서 관련성 있는 것들을 묶어가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물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에는 인덱스, 파티셔닝, 반정교화 요거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로 우리가 성능이라고 하는 거를 보려고 할 때 일단은 그 응답 시간이나 처리량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레코드,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를 실제 저장 장치에 최적화해서 배치하는 단계를 우리가 피지컬 디자인이라고 하고, 이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응답 시간, 사용자가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그 명령을 수행해서 되돌아오는 시간까지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시크, 서치, 액세스를 거쳐서 해당되는 물리 디스크의 섹터를 가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장 공간의 효율성, 데이터의 압축이라든가 파티셔닝 등을 통해서 디스크의 낭비를 줄이는 게 우선이 되겠고요. 뭐 근래에는 데이터가 많아지는 만큼 디스크의 용량도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 방식을 잘 하게 될 경우 빠르게 데이터를 이제 용량이 커지는 만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또다시 필요한 거죠. 트랜잭션 처리량은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수를 의미해요. 요즘 컴퓨터들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 문제라든가 또는 데이터의 저장, 뭐 압축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아졌다. 과거 얘기죠. 결국에는 과거에 디스크 매체에다가 저장한 게 자기 테이프 이런 데다가 저장했을 때에는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기 드럼,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 매체가 나왔을 때에도 지금처럼 SSD, SSD 하드가 나오기 이전에는 물리적인 하드 디스크의 그 역할이었기 때문에 트랙과 섹터를 동일한 순번의 트랙과 섹터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 레코드의 양식이라든가 레코드에 대한 접근 경로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물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때 여기서 주의 하나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이게 묻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는 물리적 설계가 아니라 논리적 설계 단계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리적 설계 단계가 아닌 것은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논리적인 겁니다. 여기서는 양식, 파티셔닝, 인덱스 이런 것들이 되겠고, 조금 더 하드웨어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그 우리 쪽에 나오는 게 맞는지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 첫 번째가 디스크 위치, 두 번째가 접근 경로, 찾아가는 길, 세 번째가 반정교와 인덱스, 파티션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 중에서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노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레이드라고 합니다. 레이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를 가져다 놓고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라이핑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의외로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경우라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 예, 뭐 학과 시간에 다시 얘기해 드릴 건데, 레이드 제로라고 하는 것은 스트라이핑이다. 뭐냐 하면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여지껏 어떻게 했냐면 하나를 꽉 채우면 그 다음 거 쓰고, 또 하나 꽉 채우면 그 다음 거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하드가 여러 개니까 그만큼 용량성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까는 파일 하나를 여기다 놓고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나눠서 저장해요. 파일 하나를 요만큼에다가 나눠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드릴 때도 어떻게 한다? 쏙쏙 빼먹을 수 있으니까 빨대가 3개예요. 그래서 리드 라이팅이 되게 빠른 겁니다. 제가 그게 스트라이핑이에요. 나눠서 저장할 거예요. 나눠서 읽어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 블록 단위로 쪼개서 여러 디스크를 번갈아서 쓰며 이거를 A에 그러니까 디스크 1에 A, C, 디스크 2에 B, D 이걸 동시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 개수만큼 속도가 빨라지죠. 물론 백업이 없기 때문에 디스크가 10개 있어도 그중 1개가 에러가 나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좀 전에 제가 멋지게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스트라이핑을 하겠다고 여기에 담고 여기에 담고 여기에 담는 거를 쪼개서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건 좋은데 한 놈의 하드만 고장나도 이 데이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한 게 1이에요. 밀러링. 하드가 하나가 있건 여러 개가 있건 이 하드에 저장되는 내용을 똑같이 여기다가도 백업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여기에 복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 문제점은 뭘까요? 동일한 사이즈의 하드를 만들어 놨을 때 용량은 2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밀러니까. 그죠? 밀러가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밀러가 되는 거라서 예, 얘가 밀러링이기 때문에 용량성은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쓸 때 복사본을 디스크에 동시에 만드는 거니까 안정성은 있어요. 하지만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죠. 디스크 중에 1개가 고장나도 다른 쪽에 살아있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1테라 하드 2개를 사도 1테라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사의 입장에서 데이터의 안정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1테라짜리 2개를 사서 밀러링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0도 좋은데 0하고 1은 같이 쓸 수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해서 레이드 1 플러스 0라고 하거나 1, 0, 10이 아니에요. 1 플러스 0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밀러링 하면서 스트라이핑을 하는 거예요. 밀러링도 하고 스트라이핑도 하고 대신에 하드는 그만큼 배로 필요하겠죠. 그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끝판왕이 있어요. 뭐냐면 요 놈입니다. 요 놈. 레이드 5는 어떠냐 하면 하드가 이렇게 3개가 있다. 하드가 3개가 있으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페리티를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얘 저장해 놓은 거에 그 다음 거 저장을 페리티로 저장을 해요. 페리티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저장하고, 여기서 저장하고, 여기서 저장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하드가 에러가 났어요. 새로운 하드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지네들이 여기 있을 거를 요 페리티가 여기 거를 복구시켜주고 얘가 여기 거를 다시 복구시켜서 하드만 새로 꽂아도 에러가 났다라고 한 하드를 빼버리고 새로 하드를 꽂게 되면 자동으로 복구가 되는 아주 효과적인 복구용 디스크로 쓰게 되는 게 레이드 5입니다. 레이드 5. 사라진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복원해내는데 당연히 이 페리티니까 디스크 하나만 고장나야지 2개가 동시에 고장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 나온 게 레이드 6, 지금 레이드 7, 10 얼마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현업에서는
레이드 5 플러스 1을 써요. 레이드 5 플러스 1 또는 레이드 6 플러스 1을 쓰거나 밀러링하고 같이 쓰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레이드 1형이 많이 나올 거야. 정보 처리에서는 레이드 5 1보다는 레이드 1 플러스 0을 좀 문제에 많이 내더라고요. 요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익숙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산업 상황에서는 벌써 레이드 5 이상으로 넘어가서 6, 7, 10 이렇게까지 넘어가는데 이거랑 좀 헷갈리니까 원래는 이거 플러스로 해줘야 돼. 플러스로 표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로 넘어가는 거다. 물리적은 결국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드웨어적이며 성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논리적인 거는 트랜잭션이면서 인터페이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덱스로 넘어옵니다. 인덱스로. 빈출도 높죠, 그죠? 지금 데이터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책임 구조인데요.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인덱스. 얼마나 우리가 검색을 빠르게 나갈 거냐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요거 외우실 때 CUD로 외우시면 돼요. CUD, 데이터 삽입, 수정, 삭제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덱스도 갱신을 할 때 삽입, 수정, 삭제를 하게 되면 인덱스도 함께 그 갱신을 합니다. 결국에는 인덱스 이꼬르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테이블 내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들이 인덱스가 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스캐닝이 가능하다. 그래서 테이블 풀 스캔 대신에 인덱스 스캔이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테이블이 사라졌다. 테이블이 삭제되었다. 함께 삭제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인덱스도 같이 삭제가 되겠죠. 테이블 전체를 스캔하는 것보다 색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전으로 얘기하면 A, B, C, D 이렇게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그 인덱스하는 방식이 좀 사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색인을 주는 게 방식이 있으니까 사전 방식이 있고 여기서 영어 사전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색인 책 뒤에 이제 왜 그 용어별로 있을 때 용어에 해당하는 걸로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관련성 있는 것끼리 그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와서 데이터의 삽입, 수정, 삭제 시에 인덱스도 함께 갱신되어야 오버헤드의 발생 속도가 느려진다. 오버헤드가 발생해서 이게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갱신이 이루어지는 만큼 당연히 오버헤드가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이 갱신이잖아요. 최신의 데이터로 유지하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일이니까 너무 많은 삽입이나 수정이나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성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덱스가 생성되도록 하고 구조는 B트리, 밸런스드 트리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하면 검색 효율이 좋을 거다. 어떻게 밸런스드 트리를 할 겁니까? 라고 하면 클러스터드 인덱스 방식이나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 방식을 쓸 건데요. 자, 다시 여기서 잠깐 한 번만 더 찍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찾아보기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특징은 셀렉트 속도는 엄청 빨라질 거예요. 내가 셀렉트 속도는 엄청 빨라지는데 그 수시로 집어넣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덱스도 같이 요거 수시로 내용이 색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덱스도 같이 고쳐야 되니까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인덱스가 많으면 좋냐? 아니요. 인덱스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가 많으면 오버헤드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덱스 방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게 얘예요. 얘랑 얘예요.
해당에.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놓을 건데,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영어 사전처럼 생각하십니다. 내용 자체가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테이블당 단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출 여기.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곳이고 그 자체가 인덱스 키 순서대로 정렬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거는 그냥 설명해 드린 거. 그러니까 이제 이진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서부터 Z까지 있을 때 L 쪽에 찾아가고 L 다음에 또다시 A서부터 Z까지 있는 것 중에 O 찾아가고 O에서 그 다음에 A서부터 Z까지 V 찾아가게 되면 반씩 뚝뚝뚝 잘라가는 이분법을 사용하게 될 때니까 당연히 빠르죠. 빠르게 될 수 있는데 다른 페이지를 찾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인지 스캔, 여기 레인지도 많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지금 문제 해드리겠지만 레인지 나오면 물리, 무조건 레인지 나오면 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 순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테이블당 한 개만 생성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이놈은. 그러면 non clustered 인덱스 방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본문은 따로 있고요. 별도로 책 뒤에 책임 목록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누구?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하나만 만드는데 테이블당 인덱스 순서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테이블당 여러 개가 생성 가능하고 기본 키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생기는 게 여기였잖아요. 근데 요거는 페이지를 다시 본문 페이지 이동해야 되는 두 번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해당되는 키워드의 페이지 번호만 정렬해 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그 위치로 가서 확인해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본문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클러스터드보다 느리죠. 느린데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뭐냐면 본문은 건드리지 않고도 특정한 인덱스 페이지만 계속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잘 모르겠죠. 알 것 같은데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문제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문제로. 자, 우리가 기출해서 한 개만 생성 가능하다 그러면 클러스터드. 그죠? 여러 개가 가능하다는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면 넌 클러스터드. 슬슬 이제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요번엔 오늘은 조금 빠르게 갈 거예요. 문제를 푸는 쪽에 시간을 더 많이 드릴 거고 얘네들은 학과 시간에 다시 다루기로 합니다. 파티셔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값이 들어올 때 필수예요. 파티셔닝. 우리가 하드디스크 파티션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단위가 통으로 관리하는 거는 힘드니까 그거를 우리가 파티션 나누고 디렉터리 나누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범위를 분할하는 용도. 여기도 레인지 나왔습니다. 레인지 나오면 물리, 무조건 물리. 그래서 테이블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해놓은 게 거대한 테이블 얘기한 거예요. 거대한 테이블. 굉장히 필드 수가 굉장히 많아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럴 경우에 파티셔닝을 하겠다. 그래서 거대한 테이블을 다시 작은 단위로 쪼개어 나가는 거를 우리가 파티셔닝이라고 얘기하고 날짜나 숫자 이런 것들의 연속적인 값의 범위를 기준해서 분할을 하거나 해시 함수를 가지고 분산시키거나 목록 분할, 조합 분할, 라운드 로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느냐예요. 어떻게 쪼개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어떻게 쪼갤 거냐, 쪼개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레인지 주면 1월부터 3월, 4월서부터 6월 이렇게 분기로 잘라갈 건지, 월 단위로 잘라갈 건지, 6개월 단위로 잘라갈 건지 이런 거. 그거를 범위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봐도 제가 하는 방식 아시죠?
항상 먼저 어려운 것들은 눈으로 눈도장만 집어넣는 거예요. 아, 이게 레인지니까 한글로 하기보다는 레인지로 먼저 알았어요. 아, 레인지니까 범위겠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아, 이거 월, 날짜 같은 걸로 하면 좋겠다. 어? 뭐 숫자 1서부터 10, 뭐 11서부터 20 이런 식으로 어떤 연속적인 값의 범위를 따로따로 잘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2020년에서 2024년 이렇게 묶어가는 거예요. 묶어가는 거. 레인지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 2024년도 사무역 기출이었고. 그 다음에 해시는 뭐예요? 그러면 요거는 랜덤하긴 랜덤한데 해시 함수로 랜덤하게 돌리기는 하는데요. 오히려 랜덤하게 돌리는데 균등하게 퍼뜨리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이게? 그러면 특정 범위가 없을 때 씁니다. 얘가 해시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범위가 없어. 특정하게 어떤 범위가 여기처럼 레인지가 없고 임의적으로 막 들어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해시라고 하는 함수를 넣어서 해시 태그들인데 특정하게 어떤 태그들을 넣어서 특정 파티션에 올리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퍼뜨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거고 목록 분할이라고 하는 건 리스트가 나와 있죠. 그죠? 목록이니까 리스트는 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목록인데 요거는 딱 떨어지는 겁니다. 얘는 범위가 너무 특정 범위가 없어가지고 균등하게 퍼뜨리는 거 균등하게 야 이거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균등하게 일단 잘라놓자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목록이 있기 때문에 목록으로 딱 떨어지는 목록으로 지역 서울 경기 부산 이런 식으로 딱딱딱 이미 미리 인덱스가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분할하는 게 목록 분할이 되겠고 리스트 그리고 컴포지트는 섞는 거예요. 범위하고요 해시하고 섞어요. 또는 목록하고 해시는 아니고 범위하고 목록이든 어쨌든 목록하고 해시가 거의 대부분인데 예, 그거를 섞는 거예요. 섞는 거. 컴포지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링이 나와 있어요. 클러스터링 어디 갔어? 클러스터링이 없나요? 라운드 로빈은 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고 여기에 클러스터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클러스터링 하나가 빠졌네. 예. 네, 없어도 돼요. 클러스터링이 비슷한 게 조회되는 것들끼리 딱 붙여놓은 거? 끼리끼리라고 하는데 제가 통화의 토크가 될까봐 저거 하는데 지금 한참 말도 많은 쿠팡이 어떤 식으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했냐면 엄마들이 아기 용품을 살 때 엄마들이 필요하러 하는 즉 분유를 살 때 분유 아기 코너에 해당하는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물티슈도 같이 사더라 이렇게 끼리끼리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서 과자도 같이 붙여놓더라. 그러니까 패턴 구매하는 패턴들을 쭉 가가지고 비슷하게 갖다가 끼리끼리 붙여놓은 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래요. 자주 같이 조회되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옆에 딱 붙여놓고 그렇게 되면 조회 속도가 해당되는 분류로 과자 무슨 분류로 내려갔다가 분유하고 과자는 틀리니까 그런데 조회 속도를 딱딱 맞출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없었던 거라서 정한데 문제는 입력 수정할 땐 부담이 많이 되죠. 부담이 많이 들 거다.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성능 향상 파티션을 하게 되면 성능 향상 스캔 범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다. 가용성 향상 파티션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파티션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파티션 우리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놨을 때 C가 날아간다고 해서 D의 데이터가 같이 날아가는 건 아니죠. 물리적으로 하나의 하드디스크였음에도 불구하고 C, D, E 파티션 나눴을 때 C 드라이브가 지워졌다라고 할 때 D, E가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라고 하더라도 파티션으로 분할해 놓으면
삭제되지 않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티션 단위로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파티셔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달력, 연도, 뭐 범위 숫자 이거는 레인지. 그 다음에 목록 이런 것들 그거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범위하고 리스트 꼭 알아둘 것. 요거 두 개는 여기 보면 뭐 데이터가 제가 다루는 데이터나 뭐 여러분들이 다루는 데이터가 10억 건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색인만으로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범위를 지정하거나 리스트 목록화하거나 그리고 해시를 돌리는 내용이죠. 그죠? 특정 날짜나 지역에 몰리지 않고 골고루 퍼지게 할 때, 그래서 요거는 어떨 때 좋으냐 그러면 로드 밸런싱, 부하 분산을 하는데 탁월합니다라고 할 때 해시. 조금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빈출도라고 하듯이 우리도 노출 빈도를 높이는 거야. 이게. 하여간 어려운 과목들은 노출 빈도를 우리 스스로 높여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접한 위치에 블록화시킴으로 인해서 검색 효율을 높이는 건데 조인이라는 게 필요해요. 테이블과 테이블들의 연관성 있는 것들을 조인을 해서 물리적으로 인접한 위치로 분류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리트리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속도는 향상, 조회에 해당되는 거는 조회 속도를 향상시키고 단점이 있어요. 얘가 가지고 오는 건 좋은데 iOS가 인풋 아웃풋의 속도는 빨라지고 그만큼 횟수가 감소되는 거는 좋은데 주변에 갖다 놨으니까. 그런데 단점은 입력, 수정, 삭제를 할 때 데이터를 이동 재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클 수밖에 없다. 분포도가 넓을수록 유리하고 특정 범위의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올 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클러스터링이었습니다. 지금 기출 매춤은 많이 안 나오죠, 그죠? 네, 많이 안 나오지만 내용 보시고 반정교환은 여기서만 나온다고 보진 않아요. 물리 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논리 쪽에서 정교화, 반정교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굳이 끌고 올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논리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서 정교화를 했잖아요. 정교화를 했던 건 뭐냐면 데이터를 쪼개서 아토믹하게 원자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뭐 거기서 출발을 했죠, 그죠? 근데 쪼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데이터를 여러 개로 이제 이렇게 쪼개놨어. 예를 들어서 주소를 서울 따로, 뭐 구 따로, 그러니까 시 따로, 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찾아내니까 너무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합칠 필요가 있잖아요. 거꾸로 쪼개다가 보니까 오히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다시 테이블들을 합쳐야 되는 문제 생긴다. 조인해야 되는 문제 생긴다. 근데 조인 자체가 비싸요. 조인하는 것 자체가 연산 속도도 감소시키고 비싸고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를 하는 방식에서 반대로 일단 반정교화로 가자. 반정교화로 가야 되겠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나? 디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정교화가 노멀라이제이션이면 D 써가지고 들어갑니다. 성능을 위해서라면 중복도 허용하겠다. 아주 반기를 든 거죠. 야, 데이터베이스가 원래 중복을 배제하고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건데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면서라도 어쨌든 빠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반정교화를 하겠다. 테이블을 합치거나 통합하거나 분할하거나 중복 컬럼을 추가하는 게 내용입니다. 얘가
하나로 합치거나 또는 컬럼을 다시 쪼개거나 또는 행을 쪼개는 거, 수직 분할, 수평 분할, 그다음에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거나 또 중복 속성을 추가하거나 이러면서 쉽게 말해서 조인해 오겠다는 얘기예요. 문제점이 있죠. 중복을 시키게 되면 성능을 위해서라면 중복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불사 정책이 결국에는 무결성이라고 하는 정확도가 깨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정교화를 한다라고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반정교화를 하게 되면 무결성은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무결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한다? 너무 쪼개져 있을 때 연산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고 여기 있죠, 그죠? 정교화의 역설,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도 이것 때문에 한 문제 맞추고 가자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 정교화를 하면 데이터 중복은 사라지고 깔끔해지지만 케이블이 연락에 많이 쪼개진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조회할 때마다 쪼개진 데이터를 다시 테이블로 다시 조인하는 연산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인이 많아지면 CPU나 메모리의 사용량, 리소스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늦어질 거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반정교화를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좀 중복되더라도 디스크가 좀 낭비되더라도 어, 속도를 높이는 게 필요한 경우, 그죠? 속도가 자산인 데들 있잖아요. 속도가 오히려 자산인 데들. 그래서 테이블을 통합해서 조인하지 않게끔, 조인하지 않아도 테이블을 이미 합쳐놨으니까 그리고 중복 컬럼을 추가해요. 문제는 조인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래서 이쪽 테이블에서도 컬럼, 저쪽 테이블에서도 컬럼, 같이 컬럼들을 연관 쪽으로 쓰게 된 거죠. 많이 쓰나요? 아니요. 많이 안 씁니다. 단정 교환은 데이터베이스의 그 적이에요, 적. 왜냐하면 같은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테이블에 동시에 존재했을 때 어디 하나만 고치고 어디 하나는 안 고치게 됐다 그러면 불일치, 무결성 위배가 떨어지게 됩니다. 얘가. 그래서 단정 교환은 특정하게 어떤 속도만 보장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지 보안 얘기를 나눴는데 이 스토리지 보안은 사실상 이거는요 꼭 우리 거라기보다는 이 과목에 해당되는 거라기보다는 5과목 보안 쪽에서 더 많이 그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기 시험 보러 가셨을 때 그때도 이거 나스 같은 거 나와요. 나스, 다스, 나스, 짠 이런 거 나오고 이거는 다스는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로 하는 거야. 케이블로 직접적으로 서버의 저장 장치를 케이블로 연결하는 거. 나스는 인터넷 카드, 이더넷 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하는 게 나스. 그 다음에 싸는 요거는 이더넷이니까 뭐 일종의 여러분들 그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무실이라든가 이럴 때 파일 서버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나스 개념이에요. 나스 네트워크로 스토리지를 잡는 거. 다스는 지가 알아서 외장 하드를 좋은 걸로 꽂아 놓은 거. 얘가. 근데 싸는 뭐냐면 시험지 많이 나오거든요. 의외로 얘가 왜 싼이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 싼이 다른 것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나 봐요. 싼은 광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네트워크인데 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근접해 있는 개념보다도 나스 서버라고 할 때는 이더넷을 써야 되는 경우인데 이게 원거리에 있을 때 나스가 원거리에 있을 때는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같은 사무실 내에 나스 서버를 두고 독자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공유 같은 개념으로 쓰게 되는 경우면 좋은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다가 나스 시스템을 올려놓고 쓰게 될 때 너무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싼으로 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광 채널.
파이바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고속 전용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인터넷망을 쓰지 않고 별도의 광 채널을 쓰기 때문에 인터넷이 느려지지 않고 빠르다. 대기업 데이터 센터에서 SAN이라고 하는 요거를 쓰죠. 시험 문제에 SAN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다고 해도 그래봤자 한 번이야, 한 번. 안 나오진 않았다는 얘기지. 암호화 방식은 넘어갑니다. 어디서 암호화하느냐? 어? 암호화 방식이라는 거는 크립션, 어디서 크립션을 할 거냐 이게 되고 API는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 안에서 인터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안에서 동작시키는 거고 플러그인은 같이 동작되는 거잖아요. 모듈 형식으로 같이 동작되는 거 플러그인. TDE는 커널 엔진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게 인크립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암호화 여부를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문제를 먼저 풀어볼 거고요. 이 10문제 뒤에 25문제가 기출로 나왔던 거를 끄집어냈으니까 일단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물리적 설계 단계 수행되지 않는 거 뭐라고 그랬죠? 아까 물리적 얘기 나왔을 때 아닌 놈은 트랜잭션, 얘는 논리적, 그죠? 논리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는 논리적 설계 단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었다. 물리적은 성능, 하드웨어, 논리적은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뒤에 거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 뭐 저장 양식이니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 트랜잭션은 논리적이다. 그러면 물리적 설계는 뭔가요? 라고 굳이 알겠다면 저장 장치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을 합니다. 저장 레코드 집중, 접근 경로, 인덱스 구조, 책임, 네, 파티셔닝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3대장, 인덱스, 파티셔닝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여기 들어와 있던 것들이다. 한 문제 해결했고요. 또 인덱스 문제 나왔어요. 인덱스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색임이 많아진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오버헤드가 발생이 된다. 이제 문제 다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는 아까 볼 때는 막 깝깝했는데 문제 보니까 막 보여. 아, 이거 아까 했을 때 인덱스가 많으면 인덱스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인덱스가 많아지면 삽입 삭제 속도는 많으니까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즉, 갱신을 할 때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요 문제요. 요 문제 얘만 가지 마시고 요것도 알아주세요.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해서 느려진다. 요게 하나고, 요게 하나고. 그래서 인덱스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변경 속도는 저하된다라고 할 때 인덱스가 저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인덱스는 속도를 높이자고 했던 거예요, 시작이. 인덱스 자체는 속도를 높이자고 한 거고 인덱스의 데이터가 많아지면 속도도 그만큼 갱신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뿐이지 인덱스 자체가 속도를 낮추는 일은 아니다. 네?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잘 얘기했네. 책의 목차인데 목차가 내용이 달라지면 목차도 달라져야 되니까 그만큼 귀찮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지금이야 이제 단순하게 기출 문제를 분석하지만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제가 다음에 이제 할 때가 그건데 기출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빈출도가 높대.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5문제만 만들어 봐라고 한단 말이지. 그런다 그러면 요게 답이 된 거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 다른 게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왔다. 인덱스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덱스가 속도가 늦어지는 거야? 아니요. 인덱스를 하는 것 자체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인덱스 양이 많아지면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갱신에 의한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파티셔닝 마찬가지로 파티셔닝도 속도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파티셔닝, 뭐 인덱스 얘네들은 3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높이는 건데 1월, 4월 이런 식으로 숫자 날짜 나왔어. 얘가 범위 아닙니까? 범위? 자, 1월서부터 3월, 4월서부터 6월 이렇게 숫자나 날짜를 해가지고 분할하는 방식이래. 보다 레인지다, 레인지. 범위 분할이 되는 거, 범위 분할. 그러면 해시 분할은 적정하게 값을 그냥 균등하게 분할하는 거고. 모르겠어. 모르지만 하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00개 쌓이면 100개 단위로 끊어내세요. 이런 거고. 오히려 해시보다도 리스트가 더 나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리스트는 이미 있잖아요. 어, 서울하고 부산하고 어떤 연관성은 없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아세요? 혹시 특별시들서부터 서울특별시 무슨 해가지고 나래비로 이렇게 서울이 올라와 있다가 요즘에는 욕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억 니우스로 내려가 그래가지고 서울이 저 뒤에 있다고. 그죠? 경남, 경북 이렇게 내려가서 쭉 시오세 얘가 예?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불연속적이긴 한데 리스트를 가지고 리스트를 줘서 리스트 분할이 되는 거고요. 내가 목록 분할, 예, 균등 분산. 근데 해시 함수는 제가 왜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냐면 너무 하게 되면 힘들까 봐 그런데 해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머리예요, 머리. 머리를 담아두는 거야. 그러니까 꼬리표 붙이듯이 그 머리에다가 인덱스라는 식도 두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해시 함수라고 할 때 수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함수를 넣거든요. 좀 더 어려워질까 봐 얘기를 안 한 건데 그냥 균등 분산한다. 특정한 어떤 값으로 임의적으로 해시값을 주게 되면 그 해시값에 의해서 적정하게 분할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것만이라도 1월에서부터 3월, 4월부터 6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 레인지 분할 범위라고 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한글로 나오거나 영문으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오지 저처럼 이렇게 같이 보여주진 않아요. 제가 이거 할 때 그냥 레인지 분할 이렇게 나왔던데 범위 분할, 목록 분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나눌 거 있어야 되는데 요거가 한글로 나오기도 하고 영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익숙해지시라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하나. 반정교화 문제 나왔네요. 반정교화. 어떻게 하기로 했다? 나쁜 줄 아는데 그래도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눈 한번 감아주자. 예? 중복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는 정교화. 최소화하는 것도 정교화. 보안성 극대도 정교화. 인 거고요. 요거 하나만 반정교화예요. 하여간 좀 씁쓸한 애예요. 어, 뜻은 이미 알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좀 약간 서다 취급하는 그런 구조가 좀 약간 있긴 한데 때에 따라서는 반정교화를 시켰을 때 여러 가지로 속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속도를 해결하려면 반정교화, 정교화는 무결성 위주로 갈 때 정교화 그랬더니 누워하더라고. 아니 무결하면서도 빠른 거 없을까? 그러니까 위에 거 나왔잖아요.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하지 않으려니까 얘가 나온 거고요. 얘네들 하면 돼, 이것들. 정교화 상태에서 이것들 하면 돼, 여기 있는 것들. 얘네들 하고, 어.
그러면 되는데 하여간 평능성은 높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미적여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완전히 보증할 수 없다. 광천을 나왔네요. 무조건 싼이죠. 그죠? 이왕이면 나스나 나스도 알아두시고 레이드는 완전히 다른 거지 이건. 레이드는 여기랑 관계가 없는 거고 광 나오면 싼 산으로 외워두십시오. 산. 나스는 이더 넷. 다스는 케이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케이블, 랜 요거는 웬인데 속도가 광 채널, 광 채널로 아까 얘기했던 어플리케이션 나오면 API, 암호화에서 어플리케이션 나오면 API인데 API는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서 API이고요. 이게 근데 어렵지 않았어요. 저도 이때 가서 봤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어플리케이션 써 있으니까 당연히 API밖에 없었걸랑 얘가 이게 또 요거는 제가 뺐어야 되는데 넘어갔네. 네. API 나중에 API 이게 API 이거 빼셨어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나오면 API였고, 그러니까 플러그인은 모듈, TDE는 커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새로 나온다 그러면 API가 다시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는 플러그인 방식도 좋아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긴 하겠다. 지금은 그냥 어플리케이션 그러면 API 이렇게 가시기로 하고, 클러스터드 인덱스, 아까 어떤 거라 그랬죠? 클러스터드는 사전, 영어 사전, 이렇게 영어 사전처럼 하나만 한다 했어요. 하나만. 테이블당 하나만. 여러 개일 경우엔 넌 클러스터드였었고, 하나만. 예. 정렬 순서하고 인덱스 순서가 동일해야 되고요. 인덱스의 리프 페이지가 데이터 페이지가 아니라, 러프 페이지가 아니라 리프라고 데이터 페이지여야 되죠. 다른 게 넌 클러스터드가 데이터 페이지를 여러 개의 테이블로 뽑아낼 수 있었다는 거고, 네. 그래서 테이블당 한 개만 생성할 수 있고, 리프 페이지가 곧 데이터 페이지이고, 검색 속도는 빠르지만, 정렬, 재정렬 요거 할 때 오버헤드가 크다. 그래서 2번으로 맞출 수 있었다. 반전기가 또 나왔네요. 요거는 논리 쪽에서 나왔던 거죠. 논리.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는 정규화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정규화. 어디 거? 이행적 함수 제거는 ENF에서 3NF로 갈 때, ENF에서 3NF로 갈 때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나왔다가 저기서도 나왔다가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이다. 내가 종속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으면 그러면 정규화예요. 논리 데이터베이스 했던 거. 분산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데이터가 여러 곳에 복제되어 있어도 사용자는 알 필요가 없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그거는 복제 투명성. 이게 복제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여러 곳에 있어도라고 할 때 중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 여러 곳에 복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데이터만 있는 것처럼 작업을 수행하는 성질인데 그게 유놈이에요, 유놈. 이건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알 필요가 없다. 어디에 있는지. 복지의 투명성이고요. 어, 위치를 몰라도 된다. 우리도 위치를 몰라도 되는 거는 위치 투명성이에요. 뭐 위치를 몰라도 된다 그러면 위치밖에 없겠지. 네, 복지의 투명성이라고 한 게 빈출도는 높지는 않아요. 네, 오정 나온 걸로 끊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아닙니다, 얘가. 얘가 시스템 쪽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의외로 이쪽으로 끌고 들어와준 것 같아서 밀러링하고 스트라이핑 나왔습니다. 1 플러스 0이었습니다. 그죠? 이거 1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레이드 10이 나왔는지 막 이래가지고 10이라고 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 1이 밀러링, 0이 스트라이핑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으로 가서 나머지 30분 동안 25문제를 냅다 풀어볼 거예요. 제가 요거 문제들 계속 수출 빈도 계속 섞어가면서 이게 원래는 오늘 내가 바꿨거든요, 요거. 오늘 바꿔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거. 근데 날짜가 안 바뀌어. 지난번에 날짜 바뀌더니 내가 딱 바꾸면 이게 날짜가 딱 바뀌어줘야 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여기도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날짜 쓰려고 수출 그러니까 몇월 며칠, 수출 몇월 며칠 해서 이게 바뀌게 되면 제가 빈도를 다시 체크하거든요. 내가 이게 좀 빈도 낸 게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검사하고 하는데 여기도 바뀌어 있어요. 수정 중에 있는데 예, 수정 중에 있는데 지난번 거하고 다르게 실제 빈도는 했죠, 그죠? 오히려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것보다 여기 빈도가 더 높아요. 선생님 아시죠? 어, 지금 물리 데이터베이스보다 논리 데이터베이스 빈도가 얘보다 더 높다. 그래서 여기 한 세네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가 네다섯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SQL 쪽에서 일곱 문제 정도에서 여덟 문제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추출, 빈출 전부 다 뽑아낸 거고 이제 수정 다시 해놓을게요. 요거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로. 얘는 새로 쫙 빼놓은 거야. 먼저 오늘 거 하려고 깨끗하게 정리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거도 논리 데이터베이스도 깨끗하게 정리해놔 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거. 트랜지션 또 나왔죠? 조금 설명을 좀 다 해봤어. 우리가 이왕의 이 문제를 아까 트랜지션 나오면 얘는 논리적이었지라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다고 하자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요령주의가 아니라 제대로 좀 파악을 해본다고 싶었다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령주의로 갔긴 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야 우리가 어떻게 정보 처리 기사 준비하면서 요령만 피울 수 있냐 좀 제대로 좀 가보자 라고 해서 원래는 이런 거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자체는 처음에 우리가 조건 분석하고 추상화해서 개념적으로 만들잖아요. 개념 좀 만들고 난 다음에 논리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론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설계 순서대로 가죠. 그죠? 이런 설계 순서대로 가는데 물리적 설계는 디스크에 배치하는 단계다. 우리가 디스크에 배치하는 단계로 레코드의 형식이나 또는 데이터의 접근 경로 방식이나 주소, 또 인덱스, 책임, 파티셔닝,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로 얘기되는 게 물리적 설계고 그러면 물리적 설계만 알지 말고 논리적도 좀 한번 보자 라고 할 때는 트랜지션 인터페이스 설계하는 거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죠? 트랜지션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규화나 스키마 설계 스키마 설계는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다시 나뉘잖아요.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러면 외부 스키마는 개념이고 내부 스키마는 논리고 개념 스키마가 물리적이 되는 거예요. 그 스키마 단계 이게 어디서 나올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논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여기서 한번 다시 건드려 보는 거지. 스키마 있었지. 우리가 놓고 갔던 스키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1과목 문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물리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서 논리 데이터베이스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시 한번 빈출도 검사를 하라고 시킨 거야. 지난번에는 그냥 야 논리 데이터베이스 나왔던 문제들 빼봐라고 했다가 요번에는 야 그러면 물리를 하다 보니까
논리 쪽도 다시 한번 재정의가 필요하겠네 해서 문제를 다시 올려놨다는 거죠. 여기가 우리한테는 왜 제가 강조하냐 하면 여기 말이에요, 여기. 얘는 이제 알겠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거라며라고 한 거 알겠다고. 그런데 이제 정규화는 1NF서부터 5NF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적어도 1NF에서부터 3NF는 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스키마가 남아있던 거야. 왜? 여기, 여기, 여기에 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모델링,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이 스키마로 가게 되면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로 가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얘가 그 단계를 진행하는 게 트랜지션 인터페이스 설계예요. 얘가 자, 인덱스 아까 나왔던 거죠, 그죠? 속도가 빨라진다는 아닌데 인덱스를 하는 이유가 뭐다? 인덱스를 하는 이유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인덱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 자체가 테이블을 날리게 되면 인덱스도 사라집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건 테이블 안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인덱스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논리 데이터베이스 나왔던 거야. 얘가.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색인을 주겠다, 인덱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셀렉트, 어디서? DML에서, 그죠? 셀렉트, DM에서 검색을 해올 때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인덱스를 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삽입, 수정, 삭제가 빈번할 때에는 insert into 뭐 이런 것들, 업데이트, 델리트 이거 다 어디예요? DML입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니까 DML, 논리 데이터베이스, SQL 응용해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네. 실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인덱스 테이블의 내용도 얘네들이 달라지게 되면, 실제 데이터가 달라지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인덱스 테이블의 내용도 재정렬, 즉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인덱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는 느려질 거다. 다시 인덱스 자체는 속도를 높이는 건데 인덱스의 내용이 많아지면, 즉 삽입 수정 삭제가 많아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 파티셔닝 아까 했던 거 레인지라고 하는 거였죠. 예. 리스트에 C만 넣어놨네. 내가 컴포지트도 한번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다시 나중에 수정 좀 다시 해놓을게요. 이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거랑 똑같으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뭐만 한다? 범위를 얘기하면 그러면 레인지, 리스트는 요거 지역 같은 거, 그 다음에 해시는 균등, 컴포지트 섞어라. 범위하고 리스트를 섞든지 범위하고 해시를 섞든지 이렇게 컴포지트 하나가 더 있었고 아까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라운드 로빈이었네. 이렇게 했었고 반정규화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무결성은 포기하더라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문제가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이 답이 성능 향상이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성능 향상으로만 볼 수 있느냐? 걔는 전체적인 통괄적 의미에서는 성능 향상이 속도가 빨라진 것도 좋긴 하지만 데이터의 무결성 조건 하에 성능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그 데이터들을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서울시 안에서도 구별로 다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일단은 전국 단위로 할 때 서울 것만 데이터를 쫙 뽑아와 빨리 라고 할 때는 구가 여러 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야. 감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 같이 갖고 와 이런 거. 원래는 서울 따로 경기 따로 해야 되는데 서울 경기를 같이 갖고 와 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서울의 구가
경기도의 구일 수 있고요. 서울의 동 이름이 경기도의 뭐 동 이름하고 같을 수 있잖아. 감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지명 이름이 경기도의 다른 지명과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다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 가져와 이게 된 거야. 다 가져와라고 하는 게 그런 정도로 할 때가 반정교화로 가는 건데 원래는 이거를 정교화 쪽에서는 반정교화로 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데이터의 안정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조인을 해오는 게 맞아요. 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조인을 해오거든요. 왜? 요즘 시스템은 좋아졌으니까. 근데 빅데이터, 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나 비정형 데이터는 여기서 좀 빠져도 돼. 조인하고는. 근데 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조인해 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얘가. 그때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중복을 감소하더라도 반정교화. 그래서 요즘에 거꾸로 가는 놈들도 있어. 반정교화 잘하는 놈들이 생기는 거야. 오히려. 저희가 배울 때는 반정교화 말고 정교화를 열심히 해서 1NF서부터 ONF까지 쭉쭉쭉 밀어내. 그리고 필요하면 조인해오면 되잖아. 그 ONF가 조인하는 거거든요. 기권 잘라놓고 조인을 ONF를 해와야 되는데 반정교화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여간 좀 기회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광채널 아까 싼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API 나왔죠? 그죠? 열문제 같습니다. 그거 클러스터드까지 갔죠, 그죠? 영어 사전 아까 얘기했던 거 인덱스 순서가 동일한가요? 네, 동일한 거. 테이블당 한 개만 생성할 수 있고 리프 페이지가 데이터 페이지다. 인덱스의 리프가 이 리프가 맞나? 리프. 음. 반정교와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 종속 얘기 나오면요. 종속 얘기 나오면 무조건 정교화예요. 정교화. 정교화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뭐. 그죠? 3NF, ENF에서 3NF로 갈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를 하게 되면 3정교형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복제 투명성, 레이드 1 플러스 0, 여기까지가 풀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 풀어봅시다. 이미 접근 통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일단 신원에 따라서 접근을 부여하는 것, 사용자의 신원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음, 그런 거를 우리가 그 DAC라고 얘기해요. DAC, 데이터 소유자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크립션이 나와야 되는데 디스크립션이라고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접근을 통제하는 거예요. 임의 접근 통제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얘가 말 그대로 이게 보안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데이터 보안 모델 문제가 원래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저쪽 5과목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넘기면 되겠고 파티션이 나왔어. 뭐요? 서울, 경기, 인천. 이게 리스트. 이게 리스트. 목록. 얘가 목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딱 보고 제가 이제 이거 다시 또 빈출 돌려갖고 열 문제를 딱 낼 거라는 얘기지. 여러분들한테 다음번에 요 과목 진행할 때 그 열 문제 풀어주고 오세요라고 제가 문제 딱 넣게 되면 답 안 올려주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답 올려준 다음에 틀린 거 표기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틀린 문제만 풀어주는 걸로 간다 그랬죠. 그때 쓸 건데 서울, 경기, 인천 리스트 딱 나온 사람은 더 볼 거 없어. 여기서. 오히려 빈출도는 높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빈출도는 뭔데? 리스트가 많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레인지, 해시, 리스트, 컴포지트 얘네들 중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 이 관련된 거로 많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로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물리적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거리가 먼 거. 스키마의 정교화는 누가 하기로 했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스키마 얘기 나오기 시작한다. 논리 쪽에서 얘기하는 게 스키머이다. 트랜잭션, 아까 여기서 위로 다시 가봐요. 얘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였잖아요. 그게 어디로? 제가 얘기할 때 여기가 논리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가 논리적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뭘 의미하나요? 네. 이건 처리량으로 나왔잖아요. 뚜루지 풋, 얘가. 그래서 스키마의 정규화라고 하는 정규화가 나오면 논리적이에요. 논리, 논리적 설계. 그래서 문제 하나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스페니쉬 때문에 헷갈려 할까봐 내가 뽑았어, 이것도. 아, 이 사람들 요거 트랜지션 나오면 무조건 다들 트랜지션으로 가겠네? 해가지고 속이는 문제로 만들었는데,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나왔던 적은 있지만, 빈출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을 했다면, 그렇다면 요 놈이 허를 찌르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스키마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중복 제거, 무결성 확보, 그거의 정교화니까 1NF부터 5NF까지 넘어가는 것이고, 어, 물리적 단계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반정교화도 고려하더라. 레이드,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얘가 빈출도가 높은 거는 뭐다? 여기를 돌려서 레이드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1 플러스 0 많이 나온다. 레이드 5 나온다면 뭘 한다고? 페리티라고 하는 게 들어갈 거예요. 오류 검출. 네.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됨. 뭐 요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류 검출용 페리티 이거 나올 거고요. 요거 좋습니다. 요거. 넌 클러스터드가 사전이었다면 넌 클러스터는 색인인데 책 뒤에 색인이고 테이블당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 순서와 인덱스 순서가 일치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인덱스 페이지를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인덱스 순서 연결되어 있을 필요 없고 테이블당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리프 페이지가 곧 데이터 페이지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클러스터드 인덱스만이 아니라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에 해당되는 문제도 출제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빈출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드나 넌 클러스터드에 대한 인덱스 문제가 나오는 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충 이제 요거 의미를 좀 아시겠죠? 그죠? 다시 얘만으로 외우시면 안 돼. 요 빈출도를 보고 아 이거 문제 나오나 이게 아니라 클러스터드 인덱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거다. 투명성,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 중 특정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중단되지 않고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로드 밸런스 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장애 나왔으니까 장애 가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어? 위치 나오면 위치 가시고 그러면 여기는 장애가 발생된 거니까 장애 투명성으로 가시면 돼요. 장애 투명성. 근데 이거 웃긴다. 그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장애 투명성이라는 뜻은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요. 장애가 난 거를 유저가 몰라. 이 장애 투명성은 투명성이라는 거 이거 뭐냐면 장애가 났는데 사용자들은 장애가 난 줄 모르게 하는 게 장애 투명성이에요. 얘가 장애가 발생이 되더라도 사용자들은 모르게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 이게 약간 돌아가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는 장애를 파악할 수 없게끔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병행, 뭐뭐 이렇게 할 때 장애 투명성이라고 하는 이 투명성들은 결국에는 사용자들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애가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에도 시안 나가게 잘 돌아가는 형태를 얘기한다. 제가 지금 강조한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만납시다. 그때 만나기로 하고 반정리화 기법의 테이블 분할은 지금 보게 되면 반정교화가 어쨌든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리 쪽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어. 근데 빈출도는 높지 않지만 가능성은 좀 있지 않냐라고 할 때 IO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게 수직 수평 분할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행 단위로 자르는 게 나으냐, 열 단위로 자르는 게 나으냐라고 할 때 수직 분할은 컬럼과 컬럼을 자주 사용할 컬럼과 그렇지 않은 컬럼을 가지고 IO 성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옳은 걸로 놨잖아요. 수직 자주 쓰는 컬럼만 모아서 필드를 구성해 놨다 그러면 IO 효율이 좋아집니다. 근데 테이블 분할을 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조인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좋냐? 아니요. 조인은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고요. 요거랑은 바뀌었죠, 그죠? 수직이 컬럼, 수평이 로우인데 수직 분할, 컬럼을 관련성 있는 컬럼들 이렇게 키죠, 키. 키들에 대해서 잘라놓는 게 좋겠다. 다음에 롤 기반에서 권한을 부여해서 인사이동이 잦은 기업에서 권한 관리가 용이한 방식이 뭐냐? 얘도 뭐 역할이 나왔으니까 롤 베이스로 들어가긴 할 건데요. 아까는 임시 접근 통제였고 요번에는 역할 접근 통제 이거거든요.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안 쪽에서 나올 문제야. 보안 쪽에서. 우리 쪽 거보다는 보안 쪽에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거나 아니면 저쪽 이 과목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 접근 통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역할 기반 접근 통제 나왔습니다. 버려도 될 것 같고요. 나스 나왔습니다. 나스 이더넷, 광산, 케이블, 다스. 그죠?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정보보호 쪽에서 꼭 나오는 문제예요. 얘는 꼭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 처리를 아예 안 한 게 아마 이거 여기 게 문제가 아닌데 우리 AI가 너무 열심히 가서 뒤져왔나 봐. 저기 5과목에 있는 문제예요. 5과목. 기밀성, 우열성, 가용성. 요것도 아까 우리 레인지, 해시, 리스트, 컴포지트 있었죠. 어, 그런 유형의 문제로 하나 또 해시도 한번 풀어보시라 라고 하는 걸로 고르게 분산시켜서 특정 파티션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거라고 한다 그러면 해시 파티셔닝 골고루 섞어서 공평하게 나눠 먹어라 이거가 되는 거고요. 쿼리 최적화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는 좀 어려워요. 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코스트 들어가겠는데요. 이거 나중에 요 괄호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괄호들 안 나와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연관시키느라고 제가 이걸 갖다 넣는 거고 원래는 CBO 그러면 뭔지 뭐 어떻게 알아? 코스트 나왔으니까 C요. 그거 얘기하려고 코스트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네. 롤, 네트워크, 에이전트 그럼 나왔죠, 그죠? 롤, 규칙, 룰, 네트워크, 에이전트 이렇게 가시면 되고 아이고 한 두 문제, 세 문제 더 남았으니까 시간 좀 갈게요. 클러스터링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거는 아까 클러스터링
맨 끝에 얘기하긴 했는데 문제도 잘 안 나왔죠? 문제를 잘 안 나왔는데 얘가 요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분포도가 굉장히 넓은 데이터에 대해서 범위 조회를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인접해 있는 것들끼리 연관성 있는 것들끼리 들고 오자 말자 했던 게 얘예요. 얘가 범위 조회를 하는 것보다는 횟수는 아이오 인풋 아웃풋의 횟수는 되게 줄이는데 이게 이 출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버헤드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로 좋았던 게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쿠팡을 예로 많이 들더라고. 쿠팡에 엄마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애기 분유를 살 때, 기저귀를 살 때 같이 간식도 사더라. 또는 세제도 사더라. 어. 그래서 그거를 같은 쪽에다 묶어놨더니 배송을 할 때 훨씬 더 물류 유통 구조에서 훨씬 더 낫더라.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방식 중에서 DBMS 자체에 커널 나왔어요. 커널 나오게 되면 이거 착각 안 했네. 예, PD입니다. PD. 이 PD에 해당되는 것들. 예, 넘길게요, 그냥. 마지막 건가요? 네, 마지막 거. 얘는 위치 투명성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리적 저장 위치를 알 필요 없이 논리적 명칭만으로라고 할 때가 위치 투명성. 우리가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 여러 개 있었죠. 그 중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 오늘 조금 한 2분 정도 넘었는데 수고들 하셨고요. 8차시까지 가게 되면 얼추 우리가 주로 효자 과목에 해당되는 거 다 끝나요. 그리고 5과목 접고 이제 순수하게 때려잡기를 하는 게 1, 2, 4과목인 거예요. 얘가 랭귀지. 언어만 적으면 되는 단계가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 거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쫓아오시는 걸로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